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북한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도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드라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뒤에 여러 번 드라마틱한 일이 이어져 가지고 마치 지금 극장 안에 있는 느낌을 듭니다. 극장 정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잘 만드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사태를 맞아서 한국이 한 달 동안 온통 쇠루가스와 돌멩이 던지는 소리, 그리고 시위대의 함성으로 뒤덮여 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6.29 선언에 합의를 해서 드라마틱하게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6.29 선언인데 하루아침에 인기가 없던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 그리하여 그의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36.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제6공화국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6.29 선언이라는 드라마가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김대중 후보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김종필 후보가 DJP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후보가 약 3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됩니다. DJP 드라마가 또 정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단숨에 이회창 후보를 앞지르면서 50만 표 정도의 차이로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드라마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이 계엄 사태도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 탄핵 재판,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지금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한 60, 반대가 한 40, 60대 40의 이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전보다 계엄 후에 감옥에 간 뒤에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게 드라마입니다. 자, 파면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아무래도 아마 8대0 정도로 압도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두 달 안에 또 조기 대선이라는 또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에서 누가 이길 거냐? 현재로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또 드라마가 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 우파가 아니라 극우화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극우화라는 것은 극단적인 우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이 미신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하이제킹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극우화되고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게 왼쪽으로 많이 가 있던 한국의 정치 이 지침이 또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동돼 가지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실 우리의 이념적 정체는 진보가 아니고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중도 보수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친북, 종북, 좌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재명 후보로 될 가능성이 많은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은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달은 아마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선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선 드라마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민주당에서 경선 드라마를 만들려면은 이재명 후보를 교체를 해야 되죠.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좀 어렵게 보입니다. 너무나 일극체제, 이재명 일극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란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많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보수라고 볼 수가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또 후보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만드는 데는 어디가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경쟁자가 많은 데서 드라마를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포괄하는 자유진영에서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경선 과정이 아마도 민주당 경선 과정보다 국민의힘 또는 이 범우파 진영의 경선 과정이 더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그러니까 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지금 책을 써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책을 가지고 아마 전국 북 콘서트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드라마틱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우선 경쟁자가 많고 또 경쟁자의 면면이 경력이 괜찮습니다.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격돌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입장이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계엄과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세게 비판하고 이준석은 그보다 더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 중간에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크게 나누면은 윤석열 편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도 있고 계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탄핵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로 나눌 수 있고 더 크게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첨예한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그 후보들끼리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흥미진진하게 느낄 것이고 그러면은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 시청률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이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이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단을 하기가 이제는 어렵게 됐다 이겁니다. 누가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 누가 그 근사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가 이번 조기 대선의 가장 큰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드라마를 만들어내려면 국민적 관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누가 텔레비전 시청률 또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현재 얼음이 얼기 전의 상황입니다. 얼음이 얼기 전에는 물이 딱 긴장해가지고 얼음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무슨 짝대기 하나로 물을 딱 치면은 일시에 얼음판이 쫙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물을 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민주당 쪽보다는 이 범자유 진영에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